노다지 썰전. 네, 오늘은 현대백화점의 최근 실적 흐름과 또 향후 전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 3분기 실적 예측하고 또 4분기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 기대 효과가 핵심인데요. 과연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부문의 이 뚜렷한 회복세 그리고 면세점 효율화를 발판 삼아서 계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좀 걸리는 부분이죠. 이 핵심 자회사인 지누스의 불확실성이나 혹은 뭐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인바운드 효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저희가 풀어갈 질문입니다. 저는 현대백화점의 펀더멘탈, 그 기초 체력은 여전히 좀 견고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백화점 회복세가 아직 그렇게 견고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특히 그 매트리스 자회사죠. 지누스. 이 지누스의 실적 부진 가능성이라던가 또 제한적인 인바운드 효과 이런 걸 고려하면 지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낙관론의 근거를 그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백화점 부문을 보면요. 지난 7월하고 8월에 각각 6%또 5% 매출이 늘면서 확실히 좀 반등하는 신호를 보였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 패션이나 명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뷰티, 리빙 같이 거의 모든 상품군에서 성장이 나타났다는 점이거든요. 이건 제 생각엔 소비 심리가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싶어요. 이 추세가 9월까지 이어져서 뭐 낮은 한 자릿수, 로우 싱글 성장만 기록해줘도 비용 효율화 노력하고 맞물려서 3분기에는 이익 증가, 즉 증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소비 쿠폰 정책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면세점 쪽을 보면 2분기에 그 동대문점 철수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걸 빼면 사실상 흑자 전환은 성공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3분기 손익분기점 BEP 달성 목표도 현재로서는 모순조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9월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된다고 하니까 4분기에는 외국인 매출 비중이 지금 한 5에서 6% 수준인데 이걸 넘어설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무역센터점을 중심으로 백화점하고 면세점의 시너지 효과 이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더현대 글로벌이 도쿄에서 팝업 스토어 열었잖아요. 이런 시도는 K-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돕고 또 새로운 매출원을 찾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을 짚고 싶은데요. 일단 백화점 경우에요. 당장 2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 매출은 3.6%, 그리고 영업이익은 2.3% 줄어서 역성장을 기록했어요. 이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7, 8월 반등이 과연 이게 지속적인 회복세인가 아니면 작년 실적이 워낙 안 좋았던 그 기저효과라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에 따른 좀 일시적인 효과는 아닌지 이건 좀 더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9월은 작년하고 추석 명절 시점이 다르다는 변수도 있고요. 면세점은 동대문점을 철수했기 때문에 전체 매출 규모, 그러니까 외형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을 이거 간과할 수가 없어요. 중국 관광객 증가 효과 기대는 되죠. 근데 그 효과가 만약에 무역센터점 한 곳에만 너무 집중된다면 전체 실적 개선 폭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지노스입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 92억 원. 이건 물론 반덤핑 관세 환급금을 제외한 수치긴 한데 이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과거 이야기고요. 당장 3분기에는 인도네시아 생산 물량에 대한 관세율이 19%로 확정이 됐고 이걸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고객사와의 협상이 좀 지연되면서 이미 7월, 8월 매출이 좀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건 결국 3분기 이익이 상당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거든요. 4분기에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는 아직은 협상 결과에 달려있는 말 그대로 좀 불확실한 희망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백화점 회복세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단순히 기저효과나 정책 효과만으로는 이 전 상품군에 걸친 고른 성장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분명히 소비 심리 자체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을 겨울 시즌 신상품 출시 효과라던가 계속 비용 관리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3분기 실적 개선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뭐 7, 8월 수치 자체는 긍정적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소비 쿠폰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전히 높은 물가 같은 이 소비 환경의 부담 요인을 고려하면 이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질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2분기에 그 역성장 폭을 만회하는 게 급선무일 거고요. 자, 백화점이 이 정도라면 면세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BEP 달성이 가능할까요? 네, 면세점은 그 구조 효율화 작업이 이제 효과를 내고 있어서요. 3분기에 BEP 달성 가능성이 꽤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4분기에 인바운드 회복이 좀 본격화되면 현재 한 5, 6% 수준인 외국인 매출 비중, 이 중에 중국인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이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무역점에서의 백화점 면세점 연계 효과도 기대되고요. 하지만 그 동대문점 철수로 인한 매출 공백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인바운드 효과가 뭐 예상보다 좀 더디거나 제한적이라면 BEP 달성이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수익성 개선폭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 매출의 80%가 럭셔리나 시계 주얼리 이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이게 계속 성장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누스의 조속한 정상화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 관세 관련 가격 협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다시 주문이 회복되면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주요 판매 채널인 아마존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낙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악화는 뭐 거의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19%라는 그 높은 관세를 가격에 온전히 다 전가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라던가 또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따라서 4분기 회복 속도 역시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저는 하반기 백화점의 이 견조한 회복 흐름, 그리고 면세점의 턴어라운드, 여기에 점진적인 인바운드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종합해 볼 때 현대백화점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봅니다. 지누스 관련 이슈는 뭐 단기적인 어려움일 뿐이고 4분기부터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저는 백화점 회복세의 지속성이라던가 면세점의 인바운드 효과 크기는 아직 좀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 핵심 자회사인 지누스의 3분기 실적 부진 가능성 그리고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이건 명백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보다 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백화점의 향후 실적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기대와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